원리로 이해하는 양쌤의 중학교 과학인강 9. 빠르기를 알아봐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에 서 있는 나무는 시간이 지나도 지금 시간이 지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도 위치가 변하지 않지만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사람의 위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하죠. 이처럼 시간에 따라 물체의 위치가 변할 때 물체는 운동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운동을 나타낼 때에는 시간에 따라 운동하는 물체의 위치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가를 말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물체의 빠르기는 어떻게 나타내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운동장을 달리는 세 사람의 모습을 나타낸 건데요. 아람이는 50m를 15초 만에 달렸어요. 누리는 50m를 10초 만에 달렸어요. 건우는 100m를 15초 만에 달렸어요. 자, 그러면 세 사람 중에서 제일 빠른 사람은 누굴까요? 지금 달린 거리가 다르고 이제 시간도 다르니까 뭔가 통일을 시켜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아람이는 50m를 15초 만에 달렸는데 1초에 몇 미터를 달렸는지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50m 나누기 15초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1초에 이걸 나눠주면 50 나누기 15를 하면 3.3 나오거든요. 1초에 3.3m를 달렸다 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누리의 경우에는 50m 나누기 10초를 해주면 1초에 5m를 달렸다 라는 계산이 나오죠. 자, 건우는 100m 나누기 15초를 해주는 거죠. 나눠주면 1초에 100 나누기 15를 하면 6.7m를 달렸다 라고 계산이 나와요. 그러면 셋 다 1초에 몇 미터를 달렸는지가 계산이 되었으니까 제일 빠른 사람을 비교할 수가 있겠죠. 누구냐면 건우죠. 그쵸? 자, 이렇게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를 구하면 물체의 빠르기를 비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했던 것처럼 물체가 단위 시간, 아까는 1초를 썼죠. 혹은 뭐 1시간을 쓸 수도 있고 등등등 단위 시간을 쓸 수 있는데 아무튼 물체가 같은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바로 이제 물체의 빠르기이고요. 이거를 속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를 속의 힘력이니까 뭐 빠르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 속력의 정의를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속력의 식은 어떻게 구했죠? 이동거리 나누기 걸린 시간으로 하면 속력값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속력의 식이고, 그 다음에 속력의 단위는 자, 이런 식으로 1초 분에 3.3m 이렇게 표시하지 않고요. 속력은 일단 이 값이 3.3인데 단위를 붙여야 되거든요. 단위를 미터 나누기 초죠. 자, 미터 나누기는 이렇게 기울인 사선으로 표시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초는 영어로 세컨드인데 그거의 첫 글자 S를 사용하거든요. 기호에서, 단위에서. 그래서 이제 S라고 써주면 돼요. 그래서 미터 매 초라고 읽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속력의 단위로 미터 매 초를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동거리가 킬로미터이고, 그 다음에 걸린 시간이 시간, 1시간, 2시간 일 경우에는 C는 영어로 hour잖아요. 그러면 첫 자 H로 표시하겠죠. 그래서 킬로미터 매 이렇게 C 이런 식으로 단위를 쓸 수 있어요. 자, 속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자, 그런데 생활에서는 이 자전거와 같이 출발할 때에는 점점 속력이 빨라지고
멈출 때에는 점점 속력이 느려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속력이 계속 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물체가 운동하는 이 도중의 속력 변화를 생각하지 않고 물체의 전체 이동 거리를 전체 걸린 시간으로 나눠서 속력을 구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구한 속력을 평균 속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순간 속력은 매 순간 달라지고 있죠. 하지만 평균 속력은 어떤 이 구간을 일정한 속력으로 달린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의 속력이니까 전체 이동 거리를 전체 걸린 시간으로 나누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이 순간 속력들의 평균 값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구한 것을 이제 순간 속력들의 이제 평균이니까 평균 속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평균 속력을 얘기해보면 정의는 운동하는 도중의 속력 변화는 생각하지 않고 전체 이동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눠서 구하는 속력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식은 전체 이동 거리 나누기 걸린 시간을 하면 되고, 역시 평균 속력도 속력이니까 단위는 똑같이 속력 단위를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게요. 단위가 다른 속력을 비교해보자. 지금 A는 25m/초고요. B는 600m/분이고요. C는 72km/s래요. 자, 이렇게 속력의 단위가 다를 때 속력을 비교하고 싶다. 그러면 단위를 통일시켜서 비교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보통 단위는 m/초로 통일을 하는 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m/초로 통일을 해볼게요. 자, 그럼 B를 바꿔볼게요. B는 600m/분이잖아요. 그러면 600m 나누기 1분인데 1분이 60초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10m/초가 되겠죠. 이렇게 10으로 바뀌어지고요. 자, C 같은 경우에는 72km/, 이제 C인데, 이제 킬로라고 하는 게 1000을 의미하니까 결국 72에 1000 붙인 미터잖아요. 그러면 72,000m겠죠. 그 다음에 나누기 1시간. 자, 1시간은 60분이죠. 1시간은 60분인데 이걸 초로 바꾸려면 1분이 또 60초잖아요. 그러면 1시간은 3600초가 되겠죠. 그래서 3600초를 나눠주게 되면 20m/초라고 나오죠. 자, 그러면 A, B, C가 단위가 통일되었으니까 속력을 비교할 수 있는데 속력이 제일 빠른 게 A가 될 것이고 25, 두 번째가 C 20이고 세 번째가 B 10m/초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물체의 빠르기 비교에 대한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물체의 속력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자동차에 있는 속력계에 이 바늘이 가리키는 눈금의 변화를 보면 자동차의 순간적인 속력, 이거를 순간 속력이라고 부르는데, 평균 속력하고 비교해서요, 순간 속력이라고 부르는데,
이 순간속력을 바로바로 알 수가 있죠. 자, 뭐 게임 카트라이더인데요. 여기 보면 자동차에 이 속력계가 나오죠. 그러니까 순간적인 속력이 느려졌다가 빨라졌다가 이렇게 순간적인 속력의 변화를 속력계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또 스피드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스피드건을 이용하면 야구 경기에서 투수가 던진 공의 그 순간 속력을 직접 측정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은 이제 93으로 측정이 되었죠. 단위는 잘 안 보이지만. 자, 또 실험실에서는 다중 섬광 사진이나 시간 기록계를 이용해서 속력을 알아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다중 섬광 사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다중 섬광 사진은 이 사진기가 있는데, 사진기에 셔터를 열어놓고 라고 써있는데, 이게 셔터가 뭐냐면, 자, 사진기가 있으면 이 사진기에서 이 빛이죠. 물체에서 이제 반사되어 나온 빛이, 나중에 배우겠죠. 물체에서 나온 빛이 다 렌즈거든요. 렌즈를 통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필름에 들어가야 되는데, 필름 앞에 있는 게 셔터예요. 그래서 셔터가 열리면 필름에 빛이 노출되어서 사진이 찍히게 되고요. 여기는 뭐 필름이나 또는 뭐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이미지 센서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자, 그리고 셔터가 닫히면 필름에 빛이 노출되지 않아서 사진이 찍히지 않는 건데요. 보통의 경우에 사진기의 셔터는 닫혀 있어요. 그러다가 촬영 직전에 열려서, 자, 빛의 섬광이라고 하거든요. 이 빛이 한번 탁 발광했을 때 필름에 사진이 찍히고, 그리고 나서 바로 셔터가 닫히기 때문에 한 장의 사진에 물체의 하나의 위치가 찍히게 돼요. 이게 보통의 사진기인데, 다중섬광 사진은 사진기의 그 셔터를 열어놔요. 열어놓고 촬영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뭐 1초라고 한다면 1초에, 이걸 1초라고 한다면요, 지금 멀리뛰기 선수의 다중섬광 사진인데요, 1초 동안에 셔터를 열어놓고 이제 촬영을 하게 되면요, 1초에 수십 회의 섬광을 운동하는 물체에 비추면 빛을 받는 순간마다 필름에 물체가 노출되어서 이 한 장의 사진에 물체의 위치가 연속적으로 기록이 되겠죠. 이거를 다중섬광 사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다중이죠. 여러 번 이제 섬광, 빛을 이용해서 찍은 사진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다중섬광 사진으로 물체의 속력을 구해 볼게요. 다중섬광 장치에서 1초에 10번의 섬광이 터지게 설정을 했다라고 치면, 지금 1초에 10번의 섬광이 터졌으면 0.1초마다 한 장의 사진에 물체가 찍혔다는 거죠. 0.1초마다 물체가 찍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두 물체 사이에 걸린 시간이 0.1초로 같겠죠. 그쵸? 자, 그랬을 때 이 이동거리를 자를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사진을 찍을 때 자랑 같이 찍으면 되니까 이동거리를 우리가 이 자의 눈금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선 여기 첫 번째 구간, 여기에서 지금 속력이 전체적으로 느려지고 있는데, 이 첫 번째 구간에서의 평균 속력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동한 거리는 얼마냐면 14cm고 나누기 걸린 시간이 0.1초가 되죠. 자, 그러면 이거를 미터/초로 바꿀 거니까 14cm는 이게 100배 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100을 나눠주면 0.14m가 될 것이고, 그럼 계산을 해주면 어떻게 되죠? 1.4m/초. 그쵸? 그러니까 첫 번째 구간은 평균 속력이 1.4m/초. 이렇게 다중섬광 사진으로 물체의 속력을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체 구간의 평균 속력도 구해 볼게요.
자, 전체 구간의 이동거리는 40cm이고 걸린 시간은 0.1초씩 하나, 둘, 셋, 4칸이니까 0.4초가 걸린 거죠. 그러면 40cm를 이제 100 나눠서 미터로 바꾸면 0.4m가 되고, 그러면 계산하면 이 전체 구간의 평균 속력은 1m/초가 되겠죠. 자, 이렇게 다중 성간 사진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물체의 운동을 찍는 것이기 때문에 다중 성간 사진에 나타난 물체 사이의 이 거리를 가지고 속력을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중 성간 사진에 대해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 물체 사이의 간격이 넓을수록, 지금 물체 사이의 간격이 좁고 물체 사이의 간격이 넓은데, 자, 물체 사이의 간격이 좁고요. 물체 사이의 간격이 넓은데, 물체 사이의 간격이 넓을수록 지금 여기 이 물체 사이에 걸린 시간은 똑같잖아요. 물체 사이의 간격이 넓다는 것은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더 길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체의 속력이 더 빠르겠죠. 그래서 물체 사이의 이 간격이 넓을수록 물체의 속력은 더 빠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가상 실험으로 해볼게요. 자, 선방 시간을 1초로 잡고 속력을 1로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속력을 1로 했는데 두 번째는 속력을 3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속력이 더 빠르니까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더 기니까 간격이 더 넓게 이렇게 찍혀지는 거예요. 가보다 나가 물체 사이의 간격이 더 넓으니까 나가 속력이 더 빠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밑에도 해볼게요. 지금 요거의 경우에는 간격이 증가하고 있죠. 그 얘기는 이 물체는 속력이 증가하고 있다. 속력이 빨라지는 운동을 하고 있구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간격이 일정하죠. 그 얘기는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세 번째는 간격이 좁아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속력이 감소하는 운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자, 이제 시간 기록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다중 성간장치랑 비슷한 면이 많으니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게 시간 기록기인데 종이 테이프가 있어요. 이 종이 테이프를, 이게 진동하는 판이거든요. 진동판 밑에다가 끼워 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종이 테이프에 물체를 연결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간 기록계 하고 종이 테이프가 있는데 지금 물체를 종이 테이프에 연결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시간 기록계에 전원을 이제 꽂고요. 스위치를 켜면 이 진동판이 1초에 수십 회 진동을 하는 거예요. 진동을 하고, 자, 그때 이제 물체가 움직여요. 물체가 움직이면 이 종이 테이프가 끌려가겠죠. 그러면서 진동판이 진동할 때마다 이 진동판의 볼록한 부분이 종이 테이프를 때리게 되는데, 때릴 때 이 종이 테이프에 파란색의 점이 나타나요. 그 점을 타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때릴 타거든요. 그러니까 때려서 나타난 점, 타점. 그래서 타점이 이렇게 찍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험하는 걸 직접 볼게요.
이렇게 종이 테이프에 타점이 찍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죠. 자, 그러면 시간 기록계에 종이 테이프를 가지고 물체의 속력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다중 성간사진에서 그 물체의 속력을 구했던 방법이랑 똑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시간 기록계에서 1초에 50번 타점이 찍히게 설정을 한다면 결국 50분의 1초마다 한 개의 타점을 찍겠죠. 그러면 두 타점 사이에 걸린 시간이 얼마예요? 50분의 1이니까 0.02초겠죠. 이 걸린 시간이 0.02초로 다 같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자로 재면 되겠죠. 자로 재면 이제 이 물체의 이동 거리를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구간의 평균 속력만 구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이동 거리는 얼마냐면 12cm고요. 나누기 걸린 시간은 0.02초라고 했죠. 자, 그러면 12cm는 100 나눠서 0.12m가 되니까 계산을 해주면 6m/초가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의 평균 속력이 6m/초라는 것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기록계는 물체에 연결된 종이 테이프에 이렇게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타점을 찍기 때문에 종이 테이프에 나타난 타점 사이의 이 거리를 가지고 물체의 속력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간 기록계의 종이 테이프도 정리를 해볼게요. 자, 다중 성간 장치랑 마찬가지로 타점 사이의 간격이 넓을수록 물체의 속력이 빠른 거죠. 그러니까 이 타점 사이에 타점 사이에 걸린 시간은 똑같잖아요. 근데 간격이 넓으면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기니까 물체의 속력이 빠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와 나를 비교해 보면 나가 간격이 더 넓으니까 나가 속력이 더 빨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얘의 경우에는 헷갈릴 수가 있어요. 다중성간사진이랑 좀 반대되는 게 보여서 우선 이것부터 먼저 설명을 할게요. 운동 방향과 이 타점이 찍힌 순서가 반대예요. 그러니까 운동 방향과 타점이 찍히는 이 순서가 반대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실험에서 봤죠. 이 수레가 이쪽으로 운동을 할 때 타점은 여기서부터 찍히겠죠. 이 시간 기록계에서 찍힐 때 이게 찍히고 그 다음 여기가 찍히고 여기가 찍히고 할 거니까 타점이 찍히는 순서는 반대인 거예요. 자, 그렇게 따지고 보면 자, 얘 같은 경우는 물체의 속력이 어떻게 됐겠어요? 물체의 속력이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타점 사이의 간격이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력이 증가하고 있는 거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테이프의 경우에는 운동 방향으로 이 간격을 보면 틀리게 돼요. 타점이 찍힌 방향으로 봐줘야 돼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상관없죠. 뭐 간격이 일정하니까 속력이 일정한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 운동 방향과 타점이 찍히는 방향이 반대죠. 그러니까 속력이 이렇게 간격이 좁아지고 있는 거니까 물체의 운동 속력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자, 타점이 찍히는 모습을 한번 관찰해 볼게요. 이렇게 운동은 오른쪽으로 하지만 타점은 이렇게 왼쪽으로,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게 제일 먼저 찍히고 타점이 찍힌 순서는 왼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얘는 간격이 일정하니까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고요. 얘가 간격이 점점 좁아지죠.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하는 운동이고요.
자, 얘는 간격이 넓어지고 있죠.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의 경우가 되겠죠. 자, 플립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런 거를 많이 해봤을 거예요. 물체의 위치 변화를 종이 한 장씩마다 그린 다음에 이 책을 연속적으로 넘기면 물체의 위치가 변하니까 물체의 운동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이는 원리는 눈의 잔상 때문인데, 뇌에서 물체를 보면 0.03초 정도 잔상이 남아요. 그 물체의 잔상이 남는데, 그보다 짧은 시간 내에 그림을 바꿔주면 이게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플립북을 만들어 볼 수 있는데 하나만 감상해 볼게요. 공룡의 모험이라는 플립북이에요. 자, 이렇게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